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먼저 드리기도 전에 애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JSD 희동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건네주셨고요. 유금자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가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노총이라는 일부 노동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일단은 직접 고용 판결을 1심에서 받고 이제 2심에 계류돼 있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그 판결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미 직접 고용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2명의 요금 수납원이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소를 제기한 노동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 판결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월 17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회사 쪽은 수납원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 파견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거의 배척하는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 서울고법 판결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도공 측의 논리를 배척한 것이다. 뭐냐면 이제 도공에서는 법정에서 수납원들의 근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증명해야 된다라고 법정에서 그 논리를 폈는데 대법원이 그럼에도 직접 고용 판결을 내린 것이 뭐냐? 개별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조건이 천차만별인 그 수납원들에게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이미 내린 것이다라고 서울고법에서 확인을 해준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 네, 큰 틀에서 사측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 대신에 오히려 이제 사측이 사전에 뭐 불법 파견을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분쟁 이후에 불법 파견이 아니었음을 좀 선제적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 판례가 내려진 것이죠.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순리대로 가기 위해서는 상식에 부합할수록 순리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은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죠. 네,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이 안건들을 3+3 회동에서 여야가 다루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은 나오고 있지 않고 뭐 빈손으로 회동이 끝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전향적인 언급들이 나와서 합의 가능성이 한편으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편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수사권만 가진 반부패 수사청 정도는 검토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도 자신이 냈던 공수처 안대로 가면서 선거제 합의 처리를 하면 선거법 개정안에 앞서서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여야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권은희 안 이것을 중심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선거법까지 맞물려 있어서 셈법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의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정의당이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이 아니라 당초에 여야 사당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서 제3당들도 같이 받을 만한 그런 안을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3당들을 다 제치고 거대 양당에서 선거법도 그렇고 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합의를 하더라도 공수처법은 또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저런 좀 경우의 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랑 선거제나 또 공수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법을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으로 가깝게 해주겠다라고 먼저 양보를 한 다음에 대신에
공수처법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자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무튼 좀 국회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속도는 그렇게 좀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끝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요즘 한창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네.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손 대표가 2019년 1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7차례 총 1,750만 원을 타인 계좌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당비가 세네요. 네, 네. 대표다 보니까 좀 당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손 대표 측에서는 비서를 통해서 임원경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전달했고 당비 납부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쪽의 설명으로는 당비를 제대로 안 내는 다른 당직자들이 좀 있어서 손 대표가 이렇게 돈을 냈다라고 표를 내면서 일부러 좀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승민 의원까지 나섰는데요. 네. 거액의 당비를 여러 번에 걸쳐서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네.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쟁점은 대리 납부냐 아니냐 이 문제인가요? 예, 결국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 측에서는 자기 돈이다.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테고 네. 예, 반대쪽에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대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낸 거기 때문에 대리 납부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뭐 법적인 실정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문제 또는 이제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에 적합한가 네. 이걸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당 정치의 현주소가 어딘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위법이든 아니든 떠나서 당의 계좌로 자기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해 나가는 예,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당비 납부기 때문에 네. 손학규 대표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한 당직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강령이 아니라 CMS다. 예, 이렇게 자동이체가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과연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에 해당될 수 있는데 좀 당원의 정당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모임의 성격이 강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원내 정당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의존이 매우 크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중정당, 당원의 정당이라기보다는 명사정당, 엘리트 정당 네, 이렇게 아직까지 한국 정당의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것이 이런 또 논란을 초래한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내용 사태가 이제는 폭로전으로까지 네. 치닫고 있고 결국은 어떤 거 되돌리기 힘들 지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만은 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또 주님이 저보고 바이크 타고 출근하셨냐고 라이더 복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애하는 게 바로 가죽 잠바입니다. 가죽 점퍼는 뭔가 좀 어감이 가죽 잠바를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자주 입을 거거든요. 옷 갈아입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애용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빨아도 되거든요. 가죽 잠바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김수민 시사평론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